안녕하세요. 강남 YB 명품 토익 LC 권쌤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드디어 Part 3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art 3는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Part 3만 제대로 마스터를 해주시면 Part 4도 저절로 묻어서 점수가 업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Part 3 오늘 강의 Part 3를 푸는 방법 그리고 Part 3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강의를 통해서 이어가니까 꼭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세요. 자, 가겠습니다. 짜잔. 아우 선생님 갑자기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바탕입니다. 그렇죠? Part 3, Part 4가 핵심이 이겁니다. Part 3, Part 4는 LC라고만 하기는 좀 그래요. 오히려 RC 부분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요 글자들, 질문과 보기를 누가 제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Part 3와 Part 4의 점수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전체 공부를 하실 때 Part 3, 4 듣는 공부보다는 요 글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들을 어떻게 시험장에서 빨리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이 글자들을 어떻게 집에서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야 될지 앞으로 저랑 하나하나 잡아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Part 3는 2명이나 3명의 대화를 들으면서 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오면 영어구나 라고 잘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쁘셔야 돼요. 음성을 들으면서 동시에 정답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즉 중요한 말은 듣고 나서 푸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은 한 것입니까? 가능하다고요. 오히려 Part 2보다 공부를 하셨을 때 훨씬 더 점수가 금방 보답이 나는 게 Part 3예요. 그래서 꼭 이 글자들을 빨리 보는 방법을 저랑 앞으로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 글자를 보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 글자구나. 이렇게만 파악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중요한 순서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35초의 디렉션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Direction, Part 3가 시작할 때 그 Part 3의 설명을 해준다 그렇죠? 그때 같이 Direction을 읽고 계시거나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질문과 보기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듣기 전에 즉 요 Direction 시간에 문제,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보기를 빠르게 해석한다. 자, 이 2번 한국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을 가만 고민해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Part 3, 4를 푸실 때 듣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막 읽어보세요. 아까 영어 보셨잖아요. 와, 영어다 라고 읽어보고 끝, 듣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파악하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파악한단 말은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기도 꼭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또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첫 문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은근 질문과 보기를 먼저 막 보다 보면 사실 Question 41 to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란 말이 들렸는데도 아직 아니야 문제와 보기를 먼저 볼 거야 라고 그 글자에 집중한 나머지 첫 문장이 시작됐는데도 아직 글자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안 됩니다. 첫 문장에는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주제라던가 직업이라던가 또는 장소 이런 것들이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문장은 꼭 기다렸다가 들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paraphrasing. 우리 Part 2 선택 의문문 하면서 잠깐 배웠었다 그렇죠? 그 단어가 그대로 들렸을 때
정답하면 좋겠지만 말을 살짝 콩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잘 많이 해서 저 들리는 말이랑 요 보기에 있는 말이랑 어떤 게 같은 말일까? 어떤 식의 재표현이 되었을까?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공부를 하실 땐 아까 첫 번째, 듣기 전에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것들이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이라던가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이런 질문이 실제 시험지에서 매달 보입니다. 그때마다 천천히 읽고 해석하는 건 비추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입니다. 휴, 읽고 해석해야지.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화자들이 주로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석할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심만 팍팍팍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주제는 하고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1초 만에 주제는 하고 파악하시고 잠깐 시험지에 주제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빨리 주제라고 파악한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What is the man calling? 나는 성격이 느긋해. 다 해석해 주겠어. 왜 남자가 전화하고 있습니까? 전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무엇에 관해서 이러면 시간 다 허비한다고요. 딱 보자마자 왜 전화했지 남자가? 전화한 목적이 뭐지? 이렇게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질문은 천천히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는 거. 그 첫 번째 주제와 목적을 파악하는 질문들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목적을 물어볼 때 특히나 방문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 천천히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목적은 여자가 방문하는 목적은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매일 나오는 게 주제는 목적은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빠르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잡아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목적에 관련된 단서 표현이란 말은 주제 목적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들리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주제나 목적들이 정답으로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I like to, I want to, I hope to. 내가 뭐뭐 하고 싶어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해요. 내가 뭐뭐 할 계획이에요. 라고 문장 초반부에 잡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엘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check the food order I placed last week. 어떻게 들으셨어요? Last week.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듣는 방법은 part 2나 3, 4나 start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랄랄랄랄라 last week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그 문장의 첫 스타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d like to check the food order I placed last week. I'd like to check food order 하고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음식 주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의 주제는 결국 그 음식 주문 확인이 될 거예요. 그게 보기에서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오거나 그대로 나왔을 때 정답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표현,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구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나의 계획, 내가 뭐 할 거예요 라고 초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끝부분에 대화가 끝날 쯤에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주제와 관련된 단서 표현은 꼭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초반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와, 여기 나오는 게 주제, 정답이 되겠구나. 내가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주제를 탁 치고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going to need the projector for the board meeting this morning. 질문. 주제는 결국 뭐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projector. I'm going to need a projector가 필요합니다.
그 뒷부분 a board meeting을 위해서 이렇게 자가 끊어서 앞부분을 들으시면 결국 이 문제의 주제는 이사회 회의를 위한 준비 뭐 요 정도로 잡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끊어 듣고 주제를 파악해야겠구나. 내가 뭐뭐 할 겁니다 라는 표현이 주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calling, 내가 전화하고 있습니다는 당연히 전화한 목적을 물어볼 때 있었다. 그렇죠? 왜 여자가 전화했습니까? 왜 남자가 전화했습니까? 라고 할 때 I'm calling, 내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I'm calling 뒷부분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calling to find out about your room availability on April 3rd through the 10th. 뭐 때문에 전화하고 있대요? Find out about your room availability. 내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너의 방이 이용 가능한지 안 한지 그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화 목적은 방을 뭔가 available 한지 안 한지 사용하고 렌트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part 7 할 때도 사실 I'm writing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뒷부분이 편지를 쓴 목적이 될 때가 되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I'm calling 이게 나오면 우와 I'm calling 다음 부분이 전화하는 목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정답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Hello, I'm calling because I'd like to temporarily stop my mail delivery. 자, 답이 벌써 나와서 권쌤이 순간 확 놀라서 끊어버렸어. 혹시 들으셨습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남자가 전화한 이유는 빠르게 잡았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화한 이유, 주제를 물어볼 때 나오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Go. Number 1. Hello, I'm calling because I'd like to temporarily stop my mail delivery. I'm calling 다음에 뭐가 들리십니까? Because I'd like to temporarily stop my mail delivery. 충분히 들렸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의 우편 배달을 멈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결국 빠르게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주제는 우편 배달에 뭔가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물어볼 때, 전화한 이유를 물어볼 때 I'm calling 그 뒷부분이 정답이 나오겠구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장소나 직업을 물어보는 문제. 또 참 많이 나온다 그렇죠? 아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와 공통점은 역시 앞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부분을 들으면서 이게 장소가 어디냐? 직업이 어디냐? 이렇게 잡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와 근무지, 일을 하는 장소가 꼭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식당에서 내가 동료들하고 밥 먹으면서 직장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는 식당이고 근무지는 또 다른 곳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와 근무하는 장소 두 문제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Where is this conversation taking place? 천천히 꼼꼼하게 해석 안 하실 거죠? 이 대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면 벌써 게임이 끝나. 벌써 이제 막 문제가 시작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우와,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야? 이러고 1초 만에 잡으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대화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 대화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구나. 반면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말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대화의 장소라기보단 근무지를 묻는 곳이구나. 일하는 데가 어디야? 무슨 회사에서 일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남자가 일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화자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근무지를 묻는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직업을 묻는 문제. 이런 거 핵심을 찾을 때 자, 봅니다. 짜잔. 죄짓거리 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너무 열심히 막 most likely를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자가 심지어 막 해석도 틀려. 가장 뭐뭐 할 것 같은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필요 절대로 없어요. most likely는 아마도라는 별로 필요 없는 잉여의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문법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Who is the woman? 이러면 굉장히 빠르게 파악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Woman's job 이라고 물어보면 아는데 가끔 occupation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occupation,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눈 번쩍, 귀 쫑긋. 학생들이 정말 많이는 틀리는 포인트 되겠습니다. Who is the man talking to? 핵심어 잡을 겁니다. 핵심어 동그라미 2개 할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핵심어 who하고 man 했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남자가 누구입니까? 남자의 직업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남자가 to who,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남자와 여자와의 대화일 경우 남자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기는요? 여자한테 얘기하겠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경우는 여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남자의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직업을 잡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남자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남자의 직업이 아니라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직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둡니다. 세 번째도 어려운 포인트들이죠. 어떤 종류의 사업체, 즉 회사에서 여자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요. 여자가 어떤 종류의 회사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여자가 일하는 회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회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보는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장소 직업과 관련돼서 문제를 잘 파악했으면 이제 요런 말이 들리면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보기에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요런 단어들이 우리 교재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었다. 그렇죠? 물론 다 기출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꼭꼭꼭 다 잡아 놓으세요. 저는 왠지 여러분이 모를 것만 같은 단어 몇 개만 같이 잡아 보겠습니다. 보기에 advertising agency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광고 회사라는 단어고요. office supply store. 설마 office 사무실 공급 가게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 supply 단어 자체가 공급이란 뜻보다는 공급품, 물품이란 단어로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무용품 가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에어포트와 에어플레인 뭐가 다를까요? 가끔 순간 part 3, 4 아까 보셨잖아요. 막 글자가 너무 많고 정신이 없다 보면 순간에 에어포트하고 에어플레인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에어포트는 공항이고 에어플레인은 비행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공항에서 티켓 끊으면서 하는 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단어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 몇 개만 잡아드릴게요. 트레이닝 세션,
학생들에게 트레이닝 세션이 나왔을 때 뜻이 뭐예요? 그러면 트레이닝 세션이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세션을 반드시 한국말로 연수 과정이라던가 교육 과정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트레이드 쇼, 무역 쇼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무역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automobile dealership, automobile 뜻이 뭡니까? 자동차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대리점. appliance store는 무엇을 파는 가게일까요? appliance 단어 자체가 가전제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묻는 문제에서 보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단어만 몇 개 더 잡아드리도록 합니다. 남자의 직업이 뭡니까? 여자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빨리 잡아드릴까요? 기자, 접수원, 구직자, 우체부, 부동산 중개인, 판매 직원, 호텔 직원, 잡지 같은 곳의 편집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약사, 언론인, 그 다음 랜드스케이프는 조경, 우리 정원에 나무를 디자인하고 심는 그런 걸 조경이라고 하죠. 조경과 관련된 건축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순간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답 찾기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단어부터 외워줍니다. 몇 개 단어만 제가 더 잡아드릴게요. Maintenance worker 하면 수리 직원, 관리 직원이란 뜻입니다. City official, 설마 도시 공식 뭐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시 공무원을 City offici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고객 서비스 대표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고객 서비스 직원, 고객 서비스 부서의 직원을 얘기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critic, 비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오는 기출 표현을 쭉 공부하시면 충분히 그 질문에 나오는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쌤. 그러면 요걸 정답으로 찾기 위한 단서 표현은 어떻게 들립니까?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This is Richard Griffin from Lincoln Press. This is 영어다. 이렇게 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겠습니다. This is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의 직업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This is 다음엔 첫 번째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권혜영입니다 하고 고유명사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데 이 고유명사는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This is 안 들리는구나, 영어다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고유명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듣지 못하시더라도 이 사람의 직업을 찾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요. 그래서 고유명사가 여기 나왔을 때 이 고유명사를 확 흘려버리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어디에서 일하는. 여기에 보통명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끝까지 완벽하게 들을 거야가 아니라 앞에서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직업을 얘기하고 있을 때 고유명사는 빨리 흘려버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보통명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is is Richard Griffin from Lincoln Press. This is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press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신문사, 출판사에서 일하는 이렇게 하셔야 정답을 나올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나는 권혜영입니다. YBM 어학원에서 일하는. 그러면 여자가 일하는 직업은 어학원.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꼭 앞에 고유명사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보통명사를 꼭 들어야 된다. 그게 단서 표현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와 보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과 보기를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 들려드립니다.
정답은 들으면서 동시에 찾으셔야 돼요. Questions 3 and 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Stokes Furniture Gallery. How can I help you? I'm calling about the bookcases I saw advertised in last Sunday's newspaper. The one that was advertised has 3 shelves. I'm calling to find out whether that bookcase comes in any other sizes. 요까지 듣고 나서 바로 정답 표시가 끝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답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파악합니다. 남자가 일하는 곳이 어딥니까? 남자의 근무지가 어딥니까? 는 정답 표현은 앞부분에 나올 거다. 그리고 고유명사가 앞에 나올 수도 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Questions 3 and 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Stokes Furniture Gallery. How can I help you? Good morning, 랄랄랄랄라. 그 다음 보통명사 뭐 들렸어요? 그렇죠. Furniture Gallery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남자가 일하는 곳은 어디이다? 가구점이다 하고 고유명사를 빨리 흘려버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여자가 전화한 목적은 역시 이 문제조차 꽤 앞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그렇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calling about the bookcases I saw advertised in last Sunday's newspaper. 일단 한번 잡아주고 들어갔네요. 내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bookcase, 책장에 관해서 내가 광고에서 보았던 그 지난 일요일 신문에서. 그래서 결국 여자가 전한 이유는 bookcase, 책장 때문이구나 라고 잡아주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The one that was advertised has 3 shelves. I'm calling to find out whether that bookcase comes in any other sizes. I'm calling 또 나오고 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전화하고 있는 이유가 to find out. 여기서 point, find out을 찾다라고 해석하지 말 것. 꼭 알다, 알아보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화하고 있어요. to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 그 책장이 any other sizes, 다른 사이즈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광고에서 봤던 그 책장이 다른 사이즈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자가 전화한 거죠. 그러면 랄라 정답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정답은 B입니다. 왜냐하면 어머 쌤 책장이란 말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B. To get product information에서 책장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product, 상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게 paraphrase입니다. 결국 어머 bookshelf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책장을 상품이란 말로 paraphras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상품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자가 전화했구나. 정답 B 찾으시면 되겠네요.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6번 들어갑니다. Questions 5 and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Nancy, I heard that you're transferring to our office in Hong Kong. What will you be doing there? Oh, it'll be the same thing I've been doing here. The company's ready to start marketing our new speech recognition software in Asia. And since my team's had a lot of success selling the product here, they've asked me to move to Hong Kong to head up the sales efforts there. 영어입니다. 들리는 건 홍콩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문장을 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자의 직업은 만약에 앞부분에서 나왔던 software 이런 말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어버리시면 사실 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닐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중요했던 말이 아니라 다시요. The company's ready to start marketing our new speech recognition software in Asia. And since my team's had a lot of success selling the product here, they've asked me to move to Hong Kong to head up the sales efforts there. 자, 어떤 단어 들렸습니까? Since my team이란 말을 꼭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자 입에서 우와 내 팀이 완전 성공을 했고요. Selling the product here. 여기서 물건을 파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이 여자가 일하는 곳은 여자의 직업은 판매팀이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들으실 때 단어만 듣고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반드시 문장 내 팀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팔아내는데 이렇게 꼭 듣고 정답 A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Part 3, 4 권쌤이랑 문제 핵심 파악하고 보기 빠르게 해석하는 것도 꾸준히 연습하면 금방 Part 3도 넣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